최목의 알랑가 몰라 유튜브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오늘 방송에 대한 주제는 12월 3일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자행된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얘기로 오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979년 대한민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의 부하 김재규 중앙정부부장의 총탄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고, 그러한 그 최고 통수권자의 부재 중에 나라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진 비상계엄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기 바로 전에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발효된 비상계엄령이 발효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난 지 45년이 되었고, 그동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괄목할 만한 민주주의의 성장을 이루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세계의 10위권 안에 진입이 될 정도로 아주 부유한 나라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 특히 K-팝이라든가 혹은 K-드라마, K-푸드, 그리고 지난 코로나19 그 상황 속에서는 K-방역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많은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한 찬사를 받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비상계엄령이 대통령에서 이게 선포가 되게 되고 포고령이 발표가 되면서 대한민국은 1980년도의 비상계엄령의 악몽이 되살아난 듯한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미니 전당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계엄군과 경찰들이 국회를 포위하게 되면서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아 국회에 의한 비상계엄령 해지를 저지하는 그러한 그 상황까지 놓이게 되면서 일촉즉발의 참으로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재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강력히 저항하는 민주시민들이 앞다투어 국회의사당에 모여들게 되었고,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또 국회의원들의 보좌관과 또 일반 시민들이 합사하여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그야말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까지 놓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진입을 하게 되고, 국회의원들의 의결에 의해서 비상계엄령이 무효라고 하는, 해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씨에 의해서 자행되어진 비상계엄령이 시작된 지 6시간 만에 백기투항을 하게 되었고,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는 그러한 또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민주시민들의 그 권리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또 전 세계의 민주시민들에 의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권리가 불을 붙게 되고, 1차의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탄핵의 투표가 무산이 되어지는, 부결이 되어지는 그런 참혹한 상황을 저희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난 12월 14일 5시경에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국정운영의 실패와 같은 그러한 명목으로 탄핵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은 국회에 들어와서 투표 표결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열 몇 명의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반란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204표라고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그러한 표 차이로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이 가결이 되었고 현재 국가 최고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제2인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해서 지금 국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는 계엄은 정당한 것이다. 최고 통수권자로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 주위에 심심찮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불법이고 정당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비상계엄령이 아니라 일부 대통령이야 정치 위정자들 군인들이 합세해서 만들어낸 불법적 비상계엄령이다. 이건 원청적으로 무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은 비상계엄령이 발효된 그 윤석열 씨의 목적은 자신의 그런 정치 통치 행위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좌익 용공분자로 내몰게 되고 또 현재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불법적 선거 투표로 인해서 뽑혀진 원천 무효라고 하는 그러한 그 착각에 빠져 있는 나머지 대통령도 유튜브에 그러한 그 가짜 뉴스에 심취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버를 뒤져서 그 불법 선거를 낱낱이 고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익적 차원에서 행해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2차, 3차, 4차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어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혀서 저런 망나니 같은 짓거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어떤 말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는 일부 세력들, 국회에 지난 총선에 있었던 그런 모든 국회의원들의 선거는 불법 선거였다. 민주당이 주도되어지는 이런 나라가 영공분자 좌익들에 의해서 그런 좌익들의 책동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개판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거 같은 것을 주장을 하는지 현 대통령이야 위정자들과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동조돼서 많은 일반 시민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이 되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뇌구조가 어떻게 되어서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가짜 뉴스, 거짓 정보에 가스라이팅이 되어버리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 자체를 흐리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최목의 알랑가 몰라 유튜브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암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비상계엄령을 발효하게 되고 나라를 2년 6개월 동안 통치하면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익이 실추돼 버리는 이러한 대통령을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혔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쪽보다는 내 개인, 우리 가정,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에게 표를 주었기 때문에 윤석열 씨와 같은 괴물이 대통령으로서 등장하게 되고 나라의 국익은 실추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찌 윤석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47% 정도 되는 대한민국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씨를 지지하고 뽑아주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47% 정도의 투표를 했던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있게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는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면교사의
그런 것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최목의 알랑가몰라 유튜브 방송은 지난 12월 3일 발효되었던 친위 구테타 성격의 비상계엄령,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방송의 내용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곧 접으러 갑니다. 이제 한 보름 정도 있으면 대망의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2024년도 모토한 계획들, 꿈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겠고, 다가오는 새해 2025년도 힘찬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정말 행복과 평화가 깃드는 복된 축복된 나라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으며, 최목의 알랑가몰라 유튜브 방송 오늘 두서없이 비상계엄령에 관련되어 있는 나의 입장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